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평일에 맞물려 잠깐 쉬는 하루였지만 오히려 더 정신없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사부작 일어나 밥을 먹고 스타필드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엔 차도 엄청 막히고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온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곤한 하루 속에서도 저는 이 루틴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가 제 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할 우선순위야. 이건 무조건 하는 일이야. 더 마인드라는 책은 말합니다. 뇌는 자주 하는 일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망성 활성화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정보를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곤하다고 한번 건너뛰면 뇌는 피곤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배웁니다. 반대로 피곤해도 계속하면 이건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하는 일이야 라고 학습하죠. 감정은 뇌로 올라옵니다. 기쁘고 슬프고 귀찮고 피곤하고.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주의로 다스리라고요. 우리는 감정을 바꿀 수 없지만 어디에 주의를 둘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는 결국 우리 뇌를 바꿉니다. 저는 오늘도 책을 읽습니다. 그게 제 감정을 지키는 루틴이기 때문이고 제 뇌를 훈련시키기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도 10분만 책을 펼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뇌는 당신의 주의를 따라 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독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더 마인드 178페이지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인간의 뇌에서 무의식의 영역은 책 수백만 권 분량의 방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당신이 한 가지 정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무의식에서는 4천억 개의 정보를 추가로 더 처리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당신이 원했던 단 하나의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천억 개의 정보는 촘촘한 그물망에 걸리듯 필터링되어 무의식이 깊이 자리한 커다란 창고로 보내진다. 이렇게 단 하나의 정보만을 걸러서 당신이 알아챌 수 있도록 뇌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망성 활성화 체계다. 우리가 집중하거나 집중하지 않을 때,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때,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조차도 망상 활성화 체계는 쉬지 않고 작동한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하는 생각, 시각화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 목표를 현실화하고 싶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망상 활성화 체계를 당신의 목표에 맞게 세팅해서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보석 같은 기회가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무의식의 필터는 그 모든 기회를 그냥 통과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기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당신 스스로 1년에 4천만 원의 수입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설령 8천만 원을 벌 기회가 있다고 해도 망상 활성화 체계는 무의식의 필터는 이 정보를 그냥 통과시킨다. 그렇게 8천만 원을 벌어들일 가능성도 사라졌다. 만약 당신 인생의 키워드가 온통 중산층과 관련된 것들일 뿐이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절대로 떠오르지 않는다. 정말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매번 필터링되어 인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은 무의식의 필터에 무엇이 검색되도록 세팅해 놓았는가?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도저히 그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무의식의 필터를 점검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이다. 여기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정비를 하면서 이 정비만 하면 저의 미래가 이 시간적으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수입보다 노동으로만 벌 수 있는 수입이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저의 기술을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정비 그 공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노동, 그런 노동을 제가 부업으로 꾸준히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빚을 생각하면 빚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망성 활성화 체계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무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구글 검색 엔진을 떠올려보라. 검색창에 기린 말고 다른 동물이라고 검색하면 무엇이 나올까?
구글은 빠른 속도로 기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당신 앞에 가져다 놓는다. 실제로 구글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라. 조금 더 와닿을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만약 누군가로부터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어떤 동물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까? 그 말을 듣는 즉시 원숭이를 생각하고 만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기린 말고 다른 동물을 원한다면 기린이 아니라 코끼리나 토끼를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애절하게 무의식에 명령해봤자 무의식은 하지 말아라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당신의 요구대로 정확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당신 앞에 가져다 놓을 뿐이다. 빚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신의 간절한 목표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 무의식은 오로지 빚이라는 단어만을 인식한다. 그럼 망성 활성화 체계는 그 엄청난 능력을 바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양의 정보 중에서도 빚과 관련된 정보에 혹은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관한 정보 등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만을 당신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이다. 원숭이 대신 사자를, 빚 대신 불을 떠올려라. 무의식을 활용하는데 타고났거나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저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백만 건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무의식이 있으며 구글 검색 엔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한 망성 활성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도 많은 이들이 나한테는 그런 거 딱히 없다 라고 단정 짓거나 바빠 죽겠는데 망상? 뭐라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번 생각해 볼게 라며 삶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조차 빚, 문제, 비만, 망하지 않고 와 같은 키워드를 무의식에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원숭이 대신 사자를 검색하라. 4천만 원의 빚 대신 8천만 원의 수입을 생각하고 검색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면 안 된다라는 당신의 그 간절함을 제대로 성공한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는 연료로 사용하라. 마지막으로 무탈한 하루를 바라는 대신 감사할 일만 생기는 하루를 생각하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무의식을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하는 가장 현명하고도 탁월한 방법이다. 불을 강하게 끌어당겨라. 제3원칙 들어가겠습니다. 불을 강하게 끌어당겨라. 또 영롱한 이 은하수빛이 이렇게 좀 도는 것 같아요. 부를 생각하면 부가,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이 따라올 것이다. 끌어당기면 리스크가 없다.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원급, 선임급, 책임급이라는 직급 체계가 있었다. 선임급이었던 나의 목표는 책임급이 되기 전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으로 사는 것이었다. 각 직급은 10호봉으로 이루어져 있고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서 10호봉이 되면 승진 심사를 통해 다음 진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나는 처음의 목표보다 4년 빨리, 그러니까 선임 6호봉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라는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을 향해 인생의 중심축을 틀어버렸다. 파이어족이 된 이후 내 인생은 놀랍도록 달라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인 변화는 내 인생의 육하 원칙을 내가 정한다는 데 있었다. 내가 정의하는 파이어족, 내 인생의 육하 원칙을 내가 정한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100% 내가 정한다. 또한 육하 원칙을 정할 때 이제 돈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그러길 원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내 삶의 육하 원칙을 하루하루 정할 뿐이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돈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메뉴판 오른편에 있는 가격을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유난히 피곤한 날 택시를 부를 때 망설이지 않으며 미터기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지도 않는다. 더는 어디 갈 때 와이파이를 찾지도 않는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요금제를 바꾸면 되니까.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면서 보일러를 잠그는 일도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뤘다는 사실은 이렇듯 사소한 부분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부를 원하는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와 성공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다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샀는데 돈이 제한을 걸어오지 않는 정도를 부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성공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므로 당신이 꿈꾸는 삶은 또 다를 것이다. 그 삶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원하는 삶을 알아차린 뒤에는 그걸 끌어당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 당신 스스로 정의한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고 현실화하는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물론 당신도 상상만 하던 꿈,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지도 모르는 꿈, 감히 꿈으로도 못 꾸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내가 직접 겪은 일이기에 말할 수 있다. 나는 조만장자나 재벌, 엄청난 규모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아니다. 한때 평범한 취준생이었고 회사라는 울타리가 이 세상의 전부였던 직장인이었다. 내가 애초부터 뛰어난 두뇌와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당신도 해낼 수 있다는 말을 이렇듯 자신 있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없이 평범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끌어당기는 습관을 갖게 되고 원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 이 자체가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분명 당신은 원하는 삶을 끌어당길 수 있다.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2023년 9월까지 20억 원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대님이 하라는 것은 다 했는데 왜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끌어당김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의식의 부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처음에는 마음이 꽤나 들뜰지도 모른다. 드디어 꿈을 현실화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기고 목표를 매일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직접 쓰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역시 기꺼이 해보리라 각오를 다진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는 이 과정, 즉 끌어당김의 습관을 장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만큼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보다 10배 이상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된다. 갑자기 조금 우울해진다고? 더욱 우울한 상황이 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매일같이 실천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셀프 퇴장을 해버린다. 도대체 간절한 그 꿈은 언제 현실화되는가? 간절한가? 그 간절함은 진짜인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다가 그만둬 버리기 전에 스스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나는 이걸 정말 절실히 원하는가?에 대한 굳은 확신이다.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며칠만 살짝 해봐야겠다 하는 식의 태도로 목표를 현실화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끌어당김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신비로운 빛이 한 줄기 비추며 현실이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 같은 것도 당연히 없다. 목표가 절실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행동해야 한다가 아니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습관으로 장착하여 매일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것이다. 옆에서 누가 뜯어 말려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전혀 어색하지도 인위적이지도 않다. 끌어당김이 당신의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4부에서 이야기하겠다. 여기에서 내가 행동해야 한다가 아니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끌리는 말이네요. 스스로 얼마나 절실한지를 점검했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 그 순간을 상상하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미소가 지어지는가?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던 그날처럼 설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다. 하와이 대저택 채널 구독자 분 중 이런 사례도 있었다. 20억 원의 자산을 쌓고 파이어족이 된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하고 100번씩 100일간 목표를 쓰고 있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설레지 않는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사실은 자산을 많이 모으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했다. 일로 인정받으며 성공하는 삶이 진짜 원하는 목표였던 것이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완전히 반대인 파이어족을 목표로 오히려 그 일을 조기 퇴직하겠다고 상상하니 설레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이런 사례가 바로 진짜 원하는 목표가 아닌 경우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 역시 진짜 목표가 아닐 수 있다. 남들이 다들 몇 년도까지 몇십억 원을 벌어서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하니 그저 이와 비슷한 목표를 잡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자. 5년 정도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은 2028년으로 정하자. 대충 50억 원이면 충분히 많은 것 같으니 금액은 이 정도로
정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는가? 그래선 안 된다. 당신을 설레게 하는 진짜 목표를 찾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일어난다. 바라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아 명확한 목표를 정했고 그 누구보다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 끌어당김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다고 해보자. 이렇게만 하면 목표로 정한 바로 그 시기에 정확히 현실화될까? 물론 이와 관련한 성공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100번씩 100일간 쓰기 67일차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 연락을 받는 순간 온몸의 전율이 일었어요. 올해 초에 제가 썼던 목표를 예상보다 더 빨리 달성했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정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금액과 목표치였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정했던 시점에도 정말 딱 며칠 차이로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예요. 목표로 삼았던 시기보다는 10개월 정도 늦긴 했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라고 노트에 꾸준히 적었습니다. 목표로 정한 날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목표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참고로 나는 내가 특정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이룬 목표들이 더 많았다. 물론 수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적도 있다. 한 번은 딱 하루 차이로 현실화된 적이 있어서 스스로 꽤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직장인 시절 나의 첫 번째 경제적 목표는 순자산 1억 원을 모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2억 원, 다음은 5억 원, 그 다음은 10억 원이었다. 당시 순자산 10억 원을 결국 달성했다라는 확언을 매일 말하고 쓰고 시각화했다. 이루어지는 시기는 그해 상반기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로 정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일찌감치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가 있었다. 반년 동안 단 2명만 집을 보고 갔을 뿐 그해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팔릴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7월 1일 집을 보러 온 부부가 바로 당일 계약하기를 원했다. 심지어 당시 매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격으로 말이다. 비록 1,000만 원 차이긴 했지만 나의 매물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렇게 하루 차이로 순자산 10억 원의 목표가 현실화되었다. 물론 목표가 현실화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시간의 오차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시간의 오차보다는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몇 개월 혹은 1년에서 2년 차이 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라. 시간의 좌표에 오차가 생기는 이유, 시간의 오차는 왜 발생할까? 스스로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삶의 연도까지 특정해서 말하고 쓰고 시각화했으니 그 시기에 정확히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삼재가 있어서라거나 사주팔자가 좋지 않아서라거나 별자리나 MBTI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정말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연도를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시간의 좌표를 찍는 것이므로 오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시간을 3차원 공간이 아닌 4차원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우리는 공간의 특정 지점에 좌표를 찍을 수 있듯이 똑같이 특정 시점에도 좌표를 찍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공간이 아닌 공간의 세계, 즉 4차원이 아닌 3차원에 존재하므로 4차원의 한 축인 시간을 볼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하는 시간의 좌표를 대략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목표를 이룬 시점을 2023년 12월로 정했다고 해보자. 당신은 시간의 좌표를 2023년 12월로 정확히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 좌표는 2023년 3월일 수도 2024년 12월일 수도 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목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좌표를 2024년으로 찍었다. 이때 당신이 찍은 2024년이라는 좌표를 서울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라고 가정해보겠다. 석촌호수가 서울의 동쪽 한강 아래에 있음을 아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목표를 굉장히 명확히 알고 있는 것과 같다. 이제는 당신은 우리나라 전체 지도 중에서 서울이 위치한 곳, 그 중에서도 동쪽 아래를 손가락으로 찍었다.
이것이 바로 목표가 이뤄지는 시점을 2024년으로 정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당신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매우 정확하게 장소를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엄지와 검지로 지도를 확대해보니 성수동이 찍혀있는 게 아닌가? 성수동은 당신이 찍었다고 생각했던 2024년, 즉 석촌호수와는 6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다. 이때 성수동이라는 시간의 좌표는 2023년일 수도 2025년일 수도 있다. 시점의 오차는 이렇게 발생한다. 2024년이 아닌 2023년은 혹은 2025년에 목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절실히 원하는 그 목표의 삶이 2023년에 이루어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목표로 삼았던 2024년보다 빨리 이루어졌으니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게 뭐야? 2024년이 원래 목표였는데 끌어당김의 법칙 이거 안 맞네?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2025년에는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2024년부터 그 1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 같은가? 수없이 자책하거나 좌절하며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에 사로잡혀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2023년이든 2025년이든 오차는 둘 다 정확히 1년이다. 사실 2023년도 틀렸고 2025년도 틀렸다. 그러니 2023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면서 2025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실패라고 여기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시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므로 2023년에 이루어졌든 2025년에 이루어졌든 2025년에 늦었다고 실패라고 여기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목표는 정확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따른다. 석촌호수라는 시간의 좌표를 찍으면서 최소한 석촌호수가 어디에 있는지는 대략 알아야 한다. 이는 곧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이 나오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시간의 좌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석촌호수가 서울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큰 목표만 정한 채로 일단 2024년으로 정해볼까?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간의 좌표를 찍는 것과 똑같다. 앞서 이야기했던 성수동은 석촌호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작은 오차에 불과하다. 2023년이든 2025년이든 원하는 삶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 그러나 엉뚱하게 부산이나 제주도를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단순한 시간의 오차를 넘어 삶의 오차가 발생하고 만다. 2024년이 아니라 어쩌면 2040년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뤄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아마 2040년이 오기 전에 당신은 그 목표를 이미 포기했거나 까마득히 잊은 채 살아갈 것이다. 그렇듯 크나큰 오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원하는 목표와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당신은 석촌호수라는 좌표가 서울 송파구, 서울의 동쪽에 있다는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무턱대고 아무 지역이나 찍지 않았다. 목표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호기롭게 뭐 이때쯤이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해버리지 말고 당신의 목표가 정말 얼마나 명확한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가?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다.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스스로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의 오차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별것 아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오차 때문에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삶을 버리지 마라. 그 오차 때문에 저의 삶을 버리지 않아야 하겠죠. 원하는 곳에 최단 거리로 도달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은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진짜 독하긴 독하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했거나 주변에서 미쳤다 혹은 와 진짜 독하네 저렇게 하는데 잘 될 수밖에 없지 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보라. 당신은 분명히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있다고 했다. 정말 그토록 원하는 삶이 있는가? 진정 그렇다면 그것을 그저 꿈으로 남겨두지 않을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살면서 딱 한 번만 독해지면 된다. 선천적으로 독한 성격이 아니어도 심지어 독한 성격과는 정반대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평생 7번 정도 독해져야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누구나 독해질 수 있다. 딱 한 번이지 않은가? 그러니 죽기 전에 딱 한 번 끌어당김의 법칙을 독하게 습관으로 장착해보라.
이는 단순히 좋은 습관에 그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인생을 바꿔주는 습관이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꿈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습관화하는 과정을 통해 무의식의 부해 혹은 성공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목표 지점까지 최단 거리에 당신을 데려다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내 상상이 현실화된다고?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30살의 나이에 가진 것 하나 없던 내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해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수많은 억만장자와 조만장자가 탄생했다고 해도, 내 과학 연구 결과를 말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잘 믿지 않는다. 그렇게 믿지 않기로 한 것, 이 바로 그 사람의 신념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다. 당신은 그들과 다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습관으로 정착될 때까지만 독하게 하면 된다. 그 이후로는 딱히 독해질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는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부터는 끌어당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당신을 위해 세부 실행 방법을 인수해 분해해 보려고 한다. 상상을 현실화하는 끌어당김의 10가지 방법. 원하는 삶을 현실화하려면 일단 무의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방법 4가지, 즉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쓰기, 시각화하기, 감사하기는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6가지 방법을 추가한다. 내가 스스로 끌어당김을 법칙의 맥시멀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도대체 언제 다 해요?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습관이 되면 무의식이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코멘트를 쓰고 있는 오늘도 했다. 어쩌면 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파이어족의 삶을 살고 있기에 이것들을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는 이 모든 방법을 직장인이던 시절부터 해왔다. 심지어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단 하루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건너뛰지 않는다. 내가 끌어당김의 맥시멀리스트인 이유는 단 하나다. 더 강하게 끌어당기면 그만큼 확실하게, 그리고 더욱 빨리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상상을 현실화한 모든 순간이 다 그러했다. 투자를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파이어족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무의식에 새로 설치한 부와 성공 소프트웨어를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경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끌어당김의 효과가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듯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을 당신도 부디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나머지 6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트에 목표 적기. 일본 최고의 마케팅 컨설턴트 간다 마사노리가 정말 강하게 권하는 방법이다. 그는 노트에 128개의 목표를 적었고, 미국의 한 성공한 기업가는 6,000개의 목표를 적었다고 한다. 내가 키 마스터 노트라고 이름을 붙인 나만의 노트에는 현재 총 35개의 목표가 적혀 있다. 지금은 37개로 늘었다. 원래 29개의 목표가 적혀 있었으나 조금씩 늘었다. 노트에 인생의 최종 목표 혹은 중장기 목표부터 시작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의 목표들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이 목표들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종류의 목표 역시 얼마든지 적어도 좋다. 예를 들면 인생의 최종 목표와 그 하위 목표들은 자산이나 수익과 관련된 경제적인 목표라 할지라도 커리어나 다른 부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 역시 얼마든지 적어도 좋다는 말이다. 목표가 너무나 많으면 안 되죠? 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당연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하는 삶이라는 목표는 명확하게 하나여야 하지만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목표의 개수는 얼마든지 많아도 괜찮다. 또한 전혀 다른 종류의 목표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목표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노트에 적어도 상관없다. 자, 이제 원하는 것들을 당신만의 노트에 모두 적어보라. 새로운 목표가 떠오를 때마다 얼마든지 추가해도 좋다. 참고로 간다 마사노리의 128개 목표 중에는 총리가 내 책을 읽고 너무나 인상 깊었다며 나에게 전화를 한다라는 목표도 있다고 한다. 나 역시 직장인 시절에 팀장이 되었다. 인사평가 S등급을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땡땡년까지 1억을 모았다. 아파트 투자로 땡땡땡까지 30억 원을 모았다. 선임 10호봉이 되던 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벅찬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와 같은 목표들을 적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노트에 목표를 적어 나가면 좋을지 감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적은 다음 하루에 정확히 딱 2번 읽은 것이 전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 목표를 읽어보라. 두 번 읽는 시간을 다 합쳐도 하루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 여의치 않다면 속으로 읽어도 된다. 목표를 적어둔 노트를 항상 지니고 다녀도 좋다. 그런데 왜 하필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와 잠들기 직전에 읽어야 할까? 그때가 무의식을 향하는 최적의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앞서 무의식 소프트웨어를 새로 깔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행위를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쓰인 목표를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의식은 방해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문장을 과거형으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큰 목표 아니야? 현실적이지가 않잖아. 의식이 이러한 생각을 마구 올려보낸다. 그러니 철통같이 막아서서 방해하는 의식이 비실비실하게 부정해제가 된 바로 그 순간에 무의식으로 침투해야 한다. 그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와 잠들기 바로 직전이다. 참고로 내가 적은 35개의 목표 중에 10개는 이미 이루어졌다. 현실로 펼쳐진 목표들은 초록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고 이제 더는 읽지 않는다. 둘째 목표를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 이 방법은 난이도가 가장 높다. 끌어당김의 모든 법칙을 다 해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100번씩 100일간 연속으로 목표를 손으로 쓰는 것과 비슷한 강도거나 그보다 더 어렵다. 나 역시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솔직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100번이라면 모를까 결코 짧지도 않은 문장 1000번 그것도 90일 연속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해야 한다니. 솔직히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걸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날 바로 산책을 하며 1000번씩 말하기로 시작했다. 처음엔 1시간 반 정도 걸리다가 나중에 익숙해지자 1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정확히 90일 뒤 나는 결국 해냈다. 내 무의식의 부하 성공 소프트웨어는 한층 더 강화되었고 내 삶도 이렇게 또 한 번 바뀌어갔다. 이 방법을 실행하는데 돈 한 푼 들지 않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는다. 매우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다. 도대체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목표를 1000번씩 90일간 말하는 이유도 습관화를 통해 무의식의 목표를 각인함으로써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100일도 아니고 90일일까? 2009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따르면 특정한 행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실행하도록 한 결과 그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는 데 평균 12주가 걸렸다. 즉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을 걸린다는 말이다. 밥 프로덕터는 그의 강의에서 이렇게 강조한 바 있다. 무의식을 바꾸기 쉽지 않다. 며칠 몇 주 소리내어 말한다고 해서 무의식이 바뀌지 않는다. 하루에 1000번씩 90일 동안은 해야 무의식이 바뀐다. 그렇게 한번 바뀌고 나면 이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게 된다. 셋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불 감사하기.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감사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서 이야기했다. 여기에 하나의 치트키를 더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진짜 최고의 하루였다. 너무 감사합니다. 플러스 에너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채우는 방법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했는지도 이야기해도 좋다.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다. 아직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그날 하루를 이미 다 경험한 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끌어당김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나는 이 방법을 나의 무의식을 선반대로 보내서 오늘 하루 펼쳐질 감사한 모든 일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눈 뜨자마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아주 작은 소리라도 표현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비록 온몸에 전율이 오는 그런 극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긍정의 플러스 에너지가 채워진다. 나 역시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대부분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 미리 셀프로 감사를 하는 거네요. 좋은 방법인데 웃음이 많이 나오네요. 이 플러스 긍정 에너지가 충분히 나올 만한 이 선불 감사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간을 찡그리며 힘겹게 이불 밖으로 나오곤 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해 조금이라도 자고 싶고 때로는 그냥 출근하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기도 한다. 이런 수만 가지의 이유로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하기가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들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을 때 선불로 돈을 내고 나중에 원하는 것을 얻는다. 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싶다면 선불로 감사해보자. 그리고 그 감사한 결과를 당신 두 손에 받아들어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말이 아니라 이제 공휴일이라, 공휴일 저녁에 하는 거라 책을 좀 더 많이 읽었는데요. 좀 더 읽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또 다음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목표 적기, 목표 말하기, 이 끌어당김의 법칙 6가지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 나머지 6가지 방법을, 좋은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1000번씩, 100번씩 쓰고 1000번씩 읽고 하지는 않지만 항상 생각은 좋은 쪽으로 늘 생각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지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그 목표에 또 추가적인 목표가 뭔지,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세세한 목표들이 뭔지 정해가지고 한번 책에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형광펜이나 다른 펜으로 이렇게 성공한 목표를 하나씩 줄을 그어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장에다가 뭐뭐 해야 될지 기록을 하고 하면 그냥 지워버리는데, 여기 하와이 데저팅님처럼 그냥 적어놓고 없애지 말고 이렇게 형광펜이나 다른 펜으로 그어놓고 다음에도 볼 수 있게, 내가 이걸 했구나, 해냈구나, 이미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한 거는 지우니까 까먹어 버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좀 더 뿌듯할 것 같고, 나의 목표가 이렇게 많았구나, 생각이 다 이루어졌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